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중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긴축을 하긴 하겠지만 뭐 그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파월의 발언이었고요. 미국의 기술주가 올랐고 우리도 성장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반격을 합니다. 바이오는 또 ABL 바이오에서 기술 수출 좋은 얘기도 있었고요. 2차 전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올라오는데 성장주의 반격이 다시 성장주가 그러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가치주를 봤더니 경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말은 성장주만 오늘 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성장주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가기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뭐 바벨 전략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같이 가는 국면, 올라가는 게 반가운 상황이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920까지 거의 2900 초반까지 밀렸었는데요. 2960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흔들릴 때 더 많이 흔들린 거잖아요. 충격이 많았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상승률이 높게 나옵니다. 뭐 당연하죠. 그동안 성장주들이 워낙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이 만기를 지나면서 뭔가 좀 변화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파월의 발언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어디로 가는가 딥사이트 저희가 목요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목요일 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템 출발하겠습니다. 좌민수, 우민수, 양민수와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도 절로 좀 웃음이 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좌 수익도 열어보고 종목의 비밀도 열어보는 잔금해제 시간 여러분 꼭 시청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회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또 시장 분위기 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열어볼 텐데요. 네, 성을 바꾸셨네요. 네? 제 성을 바꾸셨네요. 좌민수, 민수로요. 네, 괜찮습니다. 예. 방송을 위해서라면. 네, 두 분의 민수님과 함께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네. 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오늘장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등 나왔고 LG화학은 올해 들어서 연일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장비주 TSI도 오늘 또 시세 분출 더 보여줬다가 지금 상승폭 좀 반납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구성 올라갑니다. 이 말은 즉슨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장비주의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ABL 바이오, 사노피의 기술 수출 소식 전달되면서 오늘 상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이 시각 현재 12% 밀리면서 잇따른 외벽 붕괴 사고 타격 좀 받아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외국인의 매수 들어옵니다. 네이버 올해 하루도 오른 날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카카오도 첫날 오르고 계속 내리다가 오늘 또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요거부터 갈게요, 대표님. 네.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상승이 확인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오늘의 올라가는 포인트는 약간 정유주 쪽에 포인트가 맞춰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포인트를 보고 가야 되는 걸까요? 둘 다죠. 둘 다. 네, 하나면 섭섭하다. 둘 다 같이 있다. 네. 이런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LG화학은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제 경기를 잃죠. 물적 분할. 네. 이거 너무 싫어하는 상황들인데 네. 외국인의 입장 쪽으로는 주가가 기존에 또 쭉 밀리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뭐 다 그래도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악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LG화학 쪽에서 또 기초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죠. 어제는 네. 또 대통령이 직접 또 구미 공장이었었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이 양극재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또 LG화학이 보여주고 있는 기존에는 석유화학만 가지고 꾸준히 업황을 이끌어 갔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을 키웠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데뷔를 하면서도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는다. 또 소재 쪽으로는 보강을 시킨다는 관점들이 또 주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되면서 나오는 그 시장에 대한 위상이나 또 그에 따른 변화를 계속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솔직히 정유사 가치 빼고 SK온이라고 하는 배터리 가치가 시장에 적정하게 반영돼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이들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한 11월 달인가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배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기준만큼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적어도 7, 8조는 돼야 될 텐데 그럼 그걸 빼게 되면은 정유사 가치가 10조 중반대밖에 안 될까요? 네. 예, 그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라간다고 매수하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또 아직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뭐 V자 반등으로 나가진 않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우려나 시장 리스크에 따라서 흔들릴 때 계속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섹터라고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또 긍정의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동반 상승, 외국인의 수급 유입, 지금 네이버는 5%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으나 뒤통수를 세게 맞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예요. 같이 보십니까? 아니면 달리 보시는지, 아니면 둘 다 안 보시는지? 네, 또 올해 첫 반등이라면서요. 이제 약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가 과거에 그렇게 열렬히 반응을 했다가 네. 이 정도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플랫폼이라는 업체가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시각보다는 플랫폼 업체 쪽으로 갖고 있었던 고밸류가 지금 이제 금리가 변하는 시기에 왔다 보니까 그리 지금 훼손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금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이 좀 위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위축이 심했다가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더 노릴 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네이버는 37만 원대, 카카오는 한 11만 원대 정도로 저항을 일단 체크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11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차라리 집중은 네이버 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이 위축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변화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주셨어요.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본 거고요.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태광을 주셨네요. 꾸준한 수혜 기대감, 반전의 닻은 올랐나?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태광 포인트는 조선사 수주지속. 증권사 일부에서 탐방 노트를 냈는데 피팅에서 수주부터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긍정의 보고서 등도 조금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로는 아직 뭐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가져왔죠. 좀 안 오른 거 사자.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요즘 조선주 주가 괜찮습니다. 전방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는 조선 기자재 쪽이 맞을 텐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HSLD 엔진이나 뭐 세진중공업 또 이런 몇몇 종목 한국카본 이런 종목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후에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조선 기자재 업종은 당연히 조선사가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근데 이런 부품이나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단가이나 혹시 되면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신조성과 지수 계속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한 2, 3년 정도 조선사들이 다 독을 채운 상황입니다. 수주를 받았죠.
지금부터 받는 거는 우리 잠깐만 한 2년 뒤에 배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약간 갑의 입장이죠. 네. 좀 비싸게 받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예전보와 같이 다르게 조선기자재 쪽에서 박하게 단가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조선기자재 쪽 꾸준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피팅 회사 중에 강자죠. 올해 업력이 오래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광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업체가 2차 전지 초정밀 가공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매출 95%가 2차 전지에서 나고 있는 업체인데 태광과 이 회사의 관계를 전 지금 알았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저도 조사하면서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안 가더라고요. 아, 네. 반영이 안 되는군요. 네, 반영이 안 됐으면은 반영이 돼야 되겠죠. 한때 보니까 지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이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회사 팔았나요? 전혀 아니죠.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흐름, 특히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본업 잘 나가고 있고 네. 신사업 쪽으로 뭔가 플러스를 알파를 시켜서 거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되면 시장이 더 관심을 받고 밸류를 더 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HITC라고 하는 쪽의 지분을 한 45% 정도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장비, 부품, 또 금융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을 주력하고 있는데 의외로 보통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막 만들어서 수주를 받거나 그러면 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회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나는 회사고요. 게다가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한 19%대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꽤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확인하고 또 뭐 상장액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받아가게 되면 본업자라고 거기다가 자회사 모멘텀 있고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언제나 우리 기본에 충실해서 실적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부진이냐 턴어라운드냐 어느 쪽이에요? 부진이면 안 갖고 왔죠. 네, 부진이면 갖고 올 리가 없겠지만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피팅도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원자력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네. 원자력 관련된 피팅 분야 또 정유 관련된 쪽의 피팅 분야도 같이 있는데 이쪽도 연결되게 되면 나도 원자력 발전주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뭐 매출 비중은 이렇게 크게 뭐 이게 이만큼이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이 부진했다가도 여전히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그동안 또 조선사들이 그렇게 좀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영업이익 한 15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는 꾸준히 부진했던 모습들 좀 털고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재무구조 양호합니다. 뭐 유보일 보게 되면 10,000%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주상 순자산이 17,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적과 여러 흐름들 괜찮아지는데 저평가 흐름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변화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증권가 일부에서는 목표가 17,000원 얼마 전에 제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 대비해서 윗단으로 한 58% 여력이 있다 이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태광 목표 라인 어찌 보세요, 대표님은? 네, 딱 PBR 1배 보시네요. 네, 17,000원이면요. 네,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최근 들어서 좀 묵직하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재조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또 금방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계가 맞춰지는지를 이번에 1분기나 상반기 때 실적들 확인되게 되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네. 좀 길게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1,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매수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지난 고점과 관련된 변화를 보게 되면 약 한 15,000원대 정도 부근, 직전 고점대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는 실적 계속 좋아지는데 네.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15,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넘어서게 된다면 저희 추가적으로 가격 라인 재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에로티베큐움이에요. 반도체 OLED 원자력 성장의 기로에서 여는 기회인가? 에로티베큐움 이야기도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연말에는 분위기 좋았다가 연초 들어서 조금 탄력이 탁 꺾여버린 느낌인데 네. 반도체 OLED 원자력 갖고 있는 포인트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회사 많이 갖고 왔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표님께서 네. 교집합 종목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산업별로. 제가 고집이 있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로티 백큐브를 네. 바라볼 때 일단 전방 산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가장 잘하는 거는 집에서 청소 남편이 하죠? 직접 안 하시죠? 돌아가면서. 아니 그런 건 시키셔야 됩니다. 네. 직접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이제 손가락으로 해라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할 때 보면 청소기 돌리죠. 네. 거기서 나오는 베이큐.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기도 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펌프 관련돼서 진공 펌프 관련된 강자입니다. 건식 진공 펌프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할 정도로 알려진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쪽에서도 또 많이 쓰이는데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깐부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죠. 7% 지분 투자하다 보니까 영향력은 그만큼 기술도 있고 그만큼 전략적인 제휴관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반도체만 들어가냐? 아닙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쪽이라든가 산업별로 특히 태양광 철강에도 들어가던데요. 네, 말씀드리려고요. 네, 뭐 말씀해 주셨네요. 태양광, 철광 특히 진공 펌프 관련된 이런 펌프가 강하게 쓰일 쪽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CO2 관련된 배기가스 관련된 쪽에서도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산업별로 확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습니다. 워낙 기본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산업의 변화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OLED까지 산업들로 커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쪽의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는 건지 연말에는 사실 기관 수급이 정말 꾸준히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 이틀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했었던 흐름이 나왔는데 이 수급적인 불안도 떨칠 만큼 실적이 좀 뒷배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많이 체크해야 되겠죠. 그만큼 수주잔고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런 부품, 장비 회사들의 변화들은 계속 이어갈 것인가 여기가 관건인데 2019년도부터는 실적이 좀 위축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성장세로 바뀌었는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47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20년 한 해가 42억대였는데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죠. 그런 쪽에서 아마 1분기가 작년의 실적이 가장 좋고 약간 감익되는 현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OLED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고 이런 산업은 연블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또 섹터죠. 네,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쪽이면 수주와 함께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 올해 꼬리가 조금 크게 달리는 흐름도 나와가지고 가격 전략을 개인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16,200원 현재가거든요. 네, 오늘 오다 보니까 공시가 하나 났네요. 그래서 자회사가 또 반도체 관련된 쪽 회사를 투자한 지분 늘린다라는 쪽인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쭉 밀렸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근데 이거는 뭐 개연성은 없는 것 같고 주문 실수 아닐까 이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뭐 어떤 거래량도 그렇고 의미 있는 거래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꼬리 달렸던 부분들은 그냥 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6,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아직 올해 실적과 수주잔고의 기대감을 전혀 반영한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난 고점권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한 19,0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되 수주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실적 변화 가능성이 높겠죠.
이를 또 체크해 보시면서 손절가는 14,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로티베큐 사실 이런 장중에 꼬리 달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잔금 해제 종목은 태광과 에로티베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김민수의 잔금 해제 검색해 보시면 오늘 그리고 그 일전의 방송들까지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내 종목은 없는지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